개장 전 체크해야 할 딱 이거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뭐 연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전망, 각종 산업별 전망, 경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특이하게요.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 평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네네네. 발표를 한 내용 하실 건데 일단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정경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재벌에 모여 있는 정경련이 1963년에 말이죠. 경제기술조사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때 되면서 이제 모태가 돼갖고 이제 한국경제로 바뀌었고요. 정치는 1981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은 정주영 고 명예회장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기업을 총체적으로 이제 어떤 산업 동향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정책적 제안까지 하는 곳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국제 경제, 거시 경제, 금융 조세, 재정 분야 이슈 등을 좀 총합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산업별 경쟁력에 대해서 설문조사 돌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개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뭐 쉽게 해서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전체적 8개의 주력 업종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별 각 경쟁 국가들과 했는데 이거를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정경련 사내에 다양한 협회가 있을 텐데요. 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 기계 분야는 뭐 응답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는 것도 일단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8대 주력 업종 나와 있습니다. 정말 결과가 궁금한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뭐랄까요?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2018년 현재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업종은 그나마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입니다.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선박이 4개 제품인데요.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선박 1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들 이건 아닌 거다. 이제는 이제 뭐 자신이 없다라는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일단 이번에 큰 틀이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3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도 훅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경쟁력에 약간 잡히거나 뒤처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바로 선박 빼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선박 4개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 우위라는 얘기인데 그럼 현재 시점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경쟁 우위부터 한번 다 해드리면 무선 통신,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이런 쪽인데 4개 업종 모두요.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 경쟁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가 어떠냐는 것인데 이 4개 모두 지금 중국이 90 정도로 나와 있고요. 비교 열이인 것은 반도체는 여기 보면 이제 비메모리가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100이라면 미국이 110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철강이 110, 일본이 110, 자동차는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습니다. 130, 사우디는 석유화학이 110이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적은 거가 되겠고요. 이 어떤 4개는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딱 보시면 우리나라가 1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 후에면 디스플레이도 중국 있죠. 저 중국 그림이잖아요. 5성기인가요? 중국이 110이 돼 있고요. 무선 통신도 110이 돼 있고요. 반도체는 그대로. 석유화학도 미국이 110으로 늘어나고요. 철강이 중국과 이제 똑같아집니다. 철강 똑같아지고요. 선박은 여전히 중국이 90이고요. 자동차는 일본이 130이니까 말씀드렸다는 대로 선박은 우리나라 여전히 위에 있고 철강 정도가 지금 중국이랑 붙어 있는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제품도 중국의 100으로 쫓아오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찾기가 그림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선박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정말 그렇네요. 이게 빨간색 점선이 한국인데 그렇죠. 한국 점선 밖에 나온 게 선박 하나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뭐 일본이 압도적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지금 기존 산업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서 말씀 요런 8개가 전통 산업이면 이제 그럼 앞으로 첨단 산업 흔히 얘기해서 4차 산업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요번에 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한 거가 되겠는데요. 대표 4차 산업이라고 이제 정의가 된 게 있습니다. 전체 12개입니다. 바이오부터 빅데이터, 뭐 3D 프린팅까지 해서 12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5월 초에 한 20일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정경련 사내 협회에서 역시 설문조사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5년 후에서 수준을 이제 비교한 거가 되겠고요. 요걸 갖고 아마 발표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그 결과랑.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현재가 정경련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현재나 미래나 한국을 100으로 갖다 놓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뭐 110이다, 12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100이면 중국은 108, 일본이 117, 미국 130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나 성격간 차이를 있겠고요. 5년 후에 되면 미국과의 격차는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요. 일본과도 약간 격차가 줄어드는데 중국과는 오히려 또 격차가 벌어지는. 중국이 많이 약진할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는 거예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분전하는 그런 쪽의 그림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그림으로 그냥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그 그림 보시면요. 한국 있죠. 한국의 가운데가 이제 100이라고 보시면 나머지 나라들이거든요. 나머지 보면 또 전부 다 바깥에 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바이오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거, 3D 프린팅, 특히 우주 기술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인사이트가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화성에 좀 도착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근처도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2018 현재도 이렇게 격차가 큰데요. 이게 보면 향후에 보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현재였고요. 이게 5년 후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는 접점 부분이 좀 있네요. 요즘 보면 블록체인 많이 투자한다. 블록체인이 좀 좁혀졌고요. 신재생에도 좁혀져 있는데 바이오나 컴퓨팅 기술, 뭐 인공지능 이런 쪽은 여전히 경쟁력이 미국과는 워낙 격차가 커져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웬만해서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주 기술이나 3D 프린팅은 격차가 좀 있고요. 사물 인터넷 부분이 격차가 좁은 증강현실 AR이 그렇고 드론이나 블록체인이 좀 격차가 좁은 미국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 너무 머니까 그래도 중국이랑도 좀 잘하면 되냐 경쟁력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경쟁력은 오히려 5년 동안 더 벌어지는 그림으로 일단 누가 조사한 것이다? 한국 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정경련 산하협회에서 조사한 거가 되는데요. 바로 그림 보여드리면 왼쪽이 2018년, 오른쪽이 5년 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은 바이오라든가 사물 인터넷, 로봇,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좀 경쟁 우위가 있고요. 경쟁이 우리나라에 뒤처진 것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3D 프린팅, 우주 기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뒤져져 있고요. 경합이 첨단 소재랑 컴퓨팅 기술인데요. 5년 후에는요. 경쟁 우위에서 경합으로 내려가는 거,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 바이오, 사물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로봇, 증강현실은 오히려 지금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경합에서 경쟁 열이 들어가는 것은 첨단 소재나 컴퓨팅 기술 쪽은 오히려 지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냉정히 봤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을 우습게 보지만 뭐 기존 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첨단 산업, 4차 산업 쪽에서도 4차 산업 그나마 좀 난데 전체적으로 내년, 한 5년 지나면서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약간 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 빠지는데요. 일단 중국이 그래도 5년 뒤에는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림 그릴 때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선택지는 분명하죠. 한국이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면 한국 비중을 계속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쪽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도 한국만 고집한다? 제가 보면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가장 쉬운 것은 ACWI라 그래갖고요. 글로벌 주식 한 번에 사는 ETF가 있는데요. 하여튼 꾸준하게 최근 5년 동안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샀을 때보다 주가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 3년 동안도 마찬가지, 5년 동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최소한 단 1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글로벌 분산 투자, 어떤 형태적인 간에 펀드가 됐건 뭐건 됐건 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산 투자라고 귀결이 되네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경의 딱 이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